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진명어학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유튜브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문법 특강을 먼저 강의하는 겁니다.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하지만 좀 듣다 보면 서로가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노력을 많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문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의 수준은 대치동 중3에서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강의에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첫날인데요.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동사. 자, 동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나왔네요. 요거 좀 동사. 네,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동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요. 동사 그러면, 시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제는 언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봤을 때 여러분은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가 갖는 시제의 의미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현재가 있겠죠. 지나간 과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올 미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현실적인 거죠. 이 영어라는 건 언어이기 때문에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빠른 지름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현재입니다. 어제 지나간 거, 그저께 지나간 일은 과거다. 앞으로 올 걸 미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의 시제에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게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기본 시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기본 시제다라고 말합니다. 그 완료 시제는 무엇이냐? 완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어떤 시점까지 이어지는 시제를 완료 시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행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행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 없더라도 어쨌든 뭐뭐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진행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진행 시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본 시제를 공부하고 완료 시제를 공부합니다. 진행 시제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겠죠. 자, 그럼 먼저 기본 시제인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시제는 기본 시제와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시제에 대해서 먼저 공부합니다. 자, 현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 현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쭉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현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과거죠. 자, 과거 한번 보도록 하죠. 과거는 얼마나 될까 쭉 봤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가 나왔습니다. 그죠? 미래는 얼마나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미래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는데 제일 어렵고 긴 거는 현재다.
현재가 뭐 그렇게 어렵고 길까요? 현재인데 그냥. 네. 그럼 한번 왜 현재가 중요한지 어려운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과거와 미래를 먼저 공부하고 복잡한 현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본 시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시험을 낸다 그러면은 대부분 현재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과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실이나 지나간 옛날의 습관 등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문은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 밤에 그랬습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다 그러면 rain heavily라는 말을 씁니다. heavy smoker라고도 하죠. heavy하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rain일 때는 비가 많이 온다는 rain heavily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종종 왔다라는 얘기죠. 종종 왔다. 그가 프랑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는 나를 보러 종종 오곤 하였습니다. 좀 습관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used to라는 말은 하거나 하였다. would open은 역시 하거나 하였다인데 차이를 많이 생각하죠. 자, open came이나 would open come이나 뭐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 두 문장은 차이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used는 규칙적 습관을 말하고 would는 불규칙적인 습관을 말한다고 하는데 would가 불규칙적인 이유는 보통 open이라는 말을 갖고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open이 없다면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규칙적인 습관이고 얘는 종종이니까 가끔의 습관이다, 불규칙적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used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용에 쓰이는 경우입니다. 얘는 옛날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습관과 그 다음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번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를 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시제일치의 예외다. 자, 시제일치 예외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이야기는 현재를 써야 되고 과거 이야기는 과거를 써야 되죠. 미래 이야기 미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칙, 기본적 법칙을 어긋나는, 즉 과거인데도 무조건 현재를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법칙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시제일치 예외라고 합니다. 자, 시제일치 예외는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다라는 시제일치 예외의 하나 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 콜럼버스가 미국의 대륙을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했죠. 자, 동사가 2개 나왔습니다. 아까 동사 그럼 뭘 생각하라 그랬죠?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얘는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과거에 말했습니다. 자, 얘는 언제냐? 얘가 언제냐? 그죠? 네, 언제냐 물어봤더니 얘는 훨씬 더 과거입니다. 얘보다 더 과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과거 완료라고 말할 수 있죠. 과거 완료. 그런데 얘가 말한 것보다 훨씬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썼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 이게 바로 시제일치 예외입니다. 즉 역사적 사실은 언제 말하더라도 무조건 과거를 쓴다라는 말이죠. 얘가 says가 됐어도 얘는 discovered가 됩니다. said가 됐어도 discovered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had said가 돼도 무조건 discovered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이요. We learned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다는 거죠. 이 break out입니다. break out. 이 break out은 발발하다라고 말하죠.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겨나는 거, 이런 거를 break out이라고 합니다. 주로 전쟁이나 불이나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breakout을 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생겨나다, 발생하다 할 때 happen을 쓰죠. 같은 말이 되려면 suddenly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갑자기 all of a sudden, all of a sudden이죠. 갑자기가.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breakout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다. 그죠? 배운 거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은 훨씬 전에, 옛날에, 그보다 더 전에 일어났지만 과거 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역사적 사실은 시제일치 예외로 무조건 과거를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과거가 과거 완료를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노랑 빨간 것만 쓰는 게 지루하죠? 파란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예문을 들어볼까요? 기차가 출발하였습니다. 바로 전에 내가 역에 도착하기 전에 동사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언제냐? 시간을 말해준다 그랬죠? 동사가. 자, 출발한 게 먼저고요. 도착한 게 다음이겠죠. 그죠? 그 출발한 게 먼저니까 had started를 쓰고 도착한 거는 reached라고 써야 맞겠죠? 그런데 started를 썼어요. 왜 그러냐? 이 before라는 말이나 after라는 말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바로 전에, just before 기차가 출발했다는 거죠. 이 just before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를 had started라고 안 써도 reached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과거를 썼다는 건데 사실은 그 옛날 모든 책에 있는데요. 이거 좀 옛날식 문법입니다. 요거는 좀 안 좋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모치죠. 그러나 좀 위험합니다. 만약에 시험에 started나 had started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yes 선택하면 틀리는 거예요. 얘가 맞습니다. 자, 탭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원칙대로 먼저 일어난 거를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과거니까 먼저 일어났으면 과거 완료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책마다 있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도 써봤습니다. 자, after he finished his work, he began to read the novel. 그랬습니다. 그가 일을 마친 후에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친 게 먼저고 읽는 게 다음이지만 after가 있어서 finished라는 둘 다 과거를 썼다는 거죠. 위험하다 그랬죠? 이때는 had finished를 여러분은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의 사실과 뭡니까? 습관을 나타내고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서 외워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다. 항상 과거다. 요거 하나만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미래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색깔이 너무 단조롭네요. 무슨 색인가 한번 보죠. 자,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현대 영어에서는 무조건 미래는 will을 사용한다. 미래를 쓸 때는 여러분은 무조건 will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shall이 있는데요. 그랬죠? 자, 네, shall은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hall은 미래가 아니다. shall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미래를 나타내지 않으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는 이제 문장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ill, 항상 will을 쓰세요. 현대 영어에서는 미래는 주로 will을 사용한다. 거의, 특히 미국인 영어에서는 다 무조건 will입니다. He will be back before you return here. 네가 도착하기 전에 그가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will을 썼습니다. Don't worry. The conference, 회의죠. meeting입니다. will be off well입니다. off well. 자, 좀 지워볼까요? 복잡하니까 쭉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여기서요. be off라는 말이 나왔죠. be off. be off는 수거입니다. 되어지다, 끝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얘는 주로 부사를 가져옵니다. 자, 어떠하게, 잘, 나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뭐뭐하게 끝났다, 뭐뭐하게 되어졌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회의가 잘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will을 썼죠.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나 무조건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shall은 미래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shall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ll은 무엇이냐? shall은 미래가 아닙니다. 자, he shall go there at once. at once는 즉시, without delay입니다. instantly, immediately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shall을 쓸 것이냐, will을 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죠. will을 썼을 때와 shall을 썼을 때 차이는 무엇일까? will은 아까 무조건 미래니까 그는 거기에 갈 것이다. 즉시 그랬습니다. 즉시 그가 거기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will이 아니고 shall입니다. shall. 이 shall은 무엇이냐?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가게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shall을 쓰면은 가게 만들겠다. 누가? 그가 가게 만들겠다. You shall have는 네가 갖게 만들겠다는 거죠. He shall never make는 그가 make하지 못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즉, 주어 shall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게 만들 거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누가 만드느냐? 무조건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He shall go at once는 내가 그를 거기에 가게, 즉시 가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will make him go there at once가 됩니다. 자, you shall have this watch는 내가 너에게 이 시계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같이 하면은 I will make you have this watch가 되겠죠. 또는 I will give you this watch입니다. 그래서 주어 shall 그 다음에 동사는 무조건 I will 만들겠다, make, have, let. 자, 이런 건 사역동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얘는 동사 원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원형은 root,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주어 shall 동사는 I will make 주어 원형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로 하여금 동사하게 만들겠다. He shall never make such a mistake. 뭐 그런 실수 자주 하나 보죠. 그가 결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I will make him never make such a mistake. make 두 번 나오니까 어색하면 have로 써보겠습니다. 자, I will have him never make such a mistak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좀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의문문의 shall입니다. 의문문의 shall이 나왔습니다. 의문문의 shall. 지워야 됩니다. 복잡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지우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놔둘게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놔두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의문문의 shall입니다. shall이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아까 주어 shall은 주어가 동사하게 만들겠다 그랬죠, 내가. 그러면 shall 주어 동사는 뭐냐면은 원하느냐 이겁니다. 주어가 동사하길 원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누가? 너가 듣는 사람이니까. shall he come in이면은 너는 그가 들어오길 원하느냐라고 해석합니다. 그가 동사하길 원하느냐. 너는 그가 동사하길 원하느냐. 너는 그가 들어오길 원하느냐. Do you want him to come in?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무조건 do you want. 주어, want는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to 원형. 이렇게. 그래서 Do you want him to come in이 되었습니다. Shall he go there without delay? Without delay는 뭐 즉시라는 말입니다. 아까 at once를 썼으니까 이번엔 좀 똑같은 말씀이
어색해서 without delay로 바꿨네요. 딜레이 하지 말고 즉시. 너는 그가 즉시 거길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want him to go there without delay가 되겠습니다. 답은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제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 2가지 공부했는데 좀 쉬었다가 이제 현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